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말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냉대뿐이라면 부모로서 참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키웠고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했고 때로는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두 번 다시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한마디를 던져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태도와 대화법, 그리고 부모의 진심을 다시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어린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왔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했죠. 어머니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이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겠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에게만 온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희생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퉁명스럽게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 순간 그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만 같았죠.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무시와 냉대뿐이라니. 차라리 남이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내 아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걸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식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뒷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만 이어질 때 상대방은 그걸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줬는데 오히려 무시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상대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어머니는 그날 이후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로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녀가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반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흔히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엄마는 원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부모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 스스로가 존중받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하는 말에 늘 맞춰주고 싸움이 될까봐 피하고 늘 져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부모를 강한 존재가 아니라 만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늘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모습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결국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였지만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부모가 디지털 기술이나 최신 정보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 그건 요즘 안 그래. 아빠는 시대가 변한 걸 몰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자식이 부모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식이 깨닫게 하려면 부모가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식이 올바른 태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퉁명스럽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말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 그래서 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써왔어. 하지만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없어. 서로 존중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아들은 처음엔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곁에 있는 존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들에게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존중이 필요하며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들은 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을 조금씩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하게 말을 내뱉기보다는 어머니의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할 만한 사례일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희생하며 참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스스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김영철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하며 가족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특히 첫째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간 이후부터 아들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말투로 대하던 아들이 이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영철 씨가 한마디 하면 아버지는 구시대적이에요. 혹은 그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대학 생활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영철 씨가 조언을 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은 달라요. 제발 좀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순간 영철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자신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아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금껏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들의 속마음을 듣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거실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영철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응원해. 하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나는 몹시 속상하고 힘들어.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무가치해진 것 같아.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금방 다시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무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가길 바래.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 너를 지지할 거야. 하지만 적어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이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때로 자식의 냉담한 태도 이면에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역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존엄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무례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자식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반항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엄마는 뭘 몰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라고 화내기보다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도 자신의 말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 자신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자식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탁을 할 때마다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나는 네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식은 부모도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자식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부모를 쉽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왜 밥이 아직 안 됐어요? 라고 불평할 때 네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함께 해볼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은 부모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한 희생과 요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편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자식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자칫하면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어떤 철학적 원칙이 필요할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존엄한 개인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부모는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나는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지만 너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속상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무리한 태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는 결국 무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자식에게도 그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는 자식이 무리한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훈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자식이 더욱 반발하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자식이 보이는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넌 항상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내가 말할 때 너는 대답하지 않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고 말하면 자식도 부모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욕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식도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말할 때 존중해줘 라는 추상적인 요구보다는 대화할 때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자식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변화를 실천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자식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면 자식 또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화법과 태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